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은경입니다. 주말에 날씨가 진짜 좋았습니다. 어쩜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은 가을 날씨를 이렇게 딱 맞고 보니까 저 이렇게 일도 되게 많고 저희 또 둘째 아이 막 건강 때문에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잘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선선한 날 이렇게 바람과 함께 이렇게 하늘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진 것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그리고 증정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번역을 한 책을 증정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의 번역책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라는 책을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덴마크인과 결혼한 미국 여성이 쓴 책이에요. 미국 여성이 보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보니까. 그래서 어쩜 이렇게 행복하지? 덴마크인들이 그 행복지수 세계 1위를 늘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를 궁금해 하던 차에 이 사람들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지? 미국이랑 다르잖아 라고 느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양육되어졌고 그런 육아 방식으로 아이를 계속 기르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그 방식으로 자기 아이를 기르고 하면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덴마크 육아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덴마크인들 전반을 지배하는 육아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점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두었어요. 저는 이렇게 외국 도서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막 외국 양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환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는 좋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원래 번역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지만 번역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낙오된 그런 번역가 였었는데, 계속 책을 쓰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왔고, 출판사에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번역이라는 걸 처음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저의 아주 어색한 번역도 볼만하답니다. 책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이 번역을 하면서 이 책을 깊이 있게 읽어가면서 또 깊이 있게 한국말로 옮겨가면서 저를 바꾸고 느끼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저는 아이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굉장히 무리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고요. 좋은 감정만 주려고 했고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고, 더 좋은 교육을 주려고 했고, 더 좋은 그런 더 풍요로운 것들을 주려고 노력하는, 정말 되도 않는 그런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주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못 주니까 너무 속상해하고 자괴감, 자책감에 빠지는 그런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이 책을 올해 1월부터 번역을 했거든요. 겨울 내내 이 책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겨울 내내 이 책을 끌어안으면서 번역을 하자니 얼마나 자세히 읽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읽으면서 제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면이 그랬냐면,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는데, 다만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디테일하게 바꾸어 주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성장형 사고방식, 그리고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심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책을 번역할 당시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나누는 대화들이 좀 달랐어요. 물론 번역이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갔죠. 그게 문제인데, 다시 이제 이렇게 책으로 실물로 접하고 나니까 이 책을 보면서는 다시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런 결심을 했었지, 이런 멘트를 했었지 하는 것들을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부모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내 아이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게 되었거든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운 것들을 내 자식들한테는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엄마는 항상 여유 있고 엄마는 항상 모든 일이든 뚝딱뚝딱 해내고 엄마는 어려워도 잘 이겨내고 하는 그런 어떤 슈퍼우먼 컴플렉스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어려운 일을 겪어내고 그 안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관찰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 앞에서 늘 방긋방긋 웃는 모습만 보이면 그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당장 지금 학교에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거잖아요.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올라가고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는 내가 잘못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요. 그게 인간관계든 공부랑 관련된 거든 뭐 다른 어떤 것들이든 간에 어려움을 계속 만나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회복하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아, 그렇구나. 부모가, 엄마인 내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겪은 어려움을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이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책에서 배우고는, 그때부터 제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나눌 순 없지만 억지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은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경우가 없는 사람을 만나서 막 진짜 되게 진짜 막 어이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겪고 왔을 때, 이제 거기서 겪은 엄마의 그런 분노와,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기 시작을 했고, 그걸 아이가 다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막 원고 마감에 늦어서 쩔쩔매는 모습도 예전 같으면, 아니야, 엄마 괜찮아, 별일 없어, 라고 했을 텐데요. 엄마 늦었어, 나 어떡해, 하면서 이제 그래서 엄마 늦어서 지금 오늘 정말 되게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막 강연을 가다가 차가 너무나 막히고 사고가 나서 강연 시간에 늦으면서 막 쩔쩔맸던 그런 안 좋은 경험들, 정말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아찔하고 힘든 경험들을 아이한테 그대로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엄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덴마크 책에서 알려준 거,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된 그런 사례들을 자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 혼자 막 끙끙 앓다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또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가 훨씬 더 마음이 가볍고 일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연장에 가다가 늦었어요. 그러면 미리 강연 주최하신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런 사정으로 지금 강연장에 5분 늦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사정들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분위기를 너무 좋게 잘 이렇게 끌어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지각을 했지만 딱 도착해서 너무나 좋은 분위기에서 강연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도움을 청했고 이런 도움을 받았어, 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편하게 아이한테, 그리고 또 편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일종의 용기죠. 그쵸?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털어놓아서 그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고 회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아,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나 혼자 끙끙 싸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구나, 청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청한 도움을 가지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다 정리되진 않지만, 아마도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저희 아이들도 나중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아, 맞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었지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는 이 덴마크인들의 육아하는 방식을 보면서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또 다시
제가 번역한 어색한 번역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번역은 어색하지만 굉장히 그 담고 있는 덴마크인들의 삶의 방식 중에서 아, 그렇지라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증정을 해드리고 싶어서 출판사에 요청을 드렸어요. 이 책 지금 네이버 카페 슬기로운 초등생활이라고 하는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에 오셔서 게시글에 댓글로 신청을 남겨주시면요. 출판사에서 선정하셔서 우리 어머님들께 이 책을 증정해드리기로 했고요. 혹시 증정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주변 도서관에 많이 신청하셔가지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육아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덴마크 다른 나라 문화에서 또 행복지수가 높은 문화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시고 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힘찬 하루, 힘찬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